어제처럼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장부터 분석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오늘은요, 종목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시장의 관망세는 짙었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얼 보느냐 하면요. 오늘 철강주 좀 점검해드릴까 합니다. 중국에서 들려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철강주에 대한 시각이 관심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는 괜찮을까? 그동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수준에서는 또 어떠한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가운데서 다음 오늘 뭐 사실 낙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근데 어제도 급락이 좀 있었고요.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이제는 내준 채 3위로 밀려나는 다음에 움직임 포착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을 냈었던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대상, 전략 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 안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장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지지부진했어요.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일단 지수 측면으로 보면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되었지만 하락 종목수라든지 하락 종목들의 질을 보면 체감 지수보다는 더 많이 빠진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동향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그나마 위안거리인데 이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과거처럼 지수를 견인하는 강한 매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부 종목과 지수의 하방 경직성만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개별 종목의 매수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동향은 뭐 그렇게 질이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국면, 네. 여전히 이벤트의 결과를 좀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벤트 결과를 시장에서 좋은 부분은 이미 예측을 해놨고 나쁜 쪽은 아예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심리 속에 거래 감소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것은 수급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2012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최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동향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월 이후에도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최고치가 11조 초반대. 이번에도 재차 매도했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기록했던 최고 금액이 11조 중반대 정도입니다. 예. 환율을 고려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선 외국인들이 매수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유동성, 추가적인 유동성 정책인데 유럽에서 나온 정책은 불태화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불태화를 포함하지 않은 진정한 이 유동성의 증가를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이 없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불태화라고 한다면 그 유동성이 풀렸을 때 시장이 개입을 한다라는 건가요? 불태화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풀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채를 산 만큼 돈이 시중에 풀려야 되는데 그 시중에 풀리는 돈을 다시 흡수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네.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을 회수한다든지 네. 아니면 은행이 갖고 있는 뭐 이 담보물 자체를 회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취약주구를 보호해주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QE처럼 미국에 했던 QE처럼 유동성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경기 부양 효과 자체는 제한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 다른 쪽으로 네. 흡수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기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QE처럼 강력한 유동성 정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유동성의 총량이 늘어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유럽의 지금 조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의 위기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경기를 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QE라든지
이 파운드와 영란은행의 추가적인 QE라든지 뭐 일본은행의 QE를 통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시장에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대감에 이제 자산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네.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성격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일부 유입되면서 뭐 중국을 비롯한 일부 중동 지역에서의 매수 자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매수 자금의 움직임은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자, 이런 유럽계 자금은 또한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계 자금의 지금 움직임 보시면 지난 2011년 이후에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일정한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자금의 주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좀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 장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계 자금은 현재 정체 국면에 빠져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동향만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확실한 재료, 또 추가적인 유동성의 공급, 경기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 고점 정도의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강세를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빅스 지수 참 많이 봤잖아요. 시장의 위험 강도를 좀 측정해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좀 내려올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최근 흐름은 어때요? 네,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재차 급락, 다시 또 급등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의 주봉을 보시면 그러한 시장의 불안정한 투자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벨 자체는 낮아졌죠. 레벨 자체는 전반적으로 네네. 저점 수준이 좀 낮아졌는데 여기서는 주간 단위로 보면 2주간 급등, 1주간 하락, 다시 또 급등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난 2011년 뭐 중반 때와 같은 이러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심리라든지 주변 지표들을 쭉 살펴봤을 때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종의 좀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 이후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울 만한 변수들이 주 중반부터 대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한데요. 오늘 뭐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얘기들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요. 오늘 철강 금속 업종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말에 중국에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1억 위안 규모가 승인이 났다라는 내용 들려오면서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바로 화답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철강주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때 보이는지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비철금속 가격이라든지 귀금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철광석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을 찾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펀더멘탈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들, 글로벌 가격들을 살펴보면 철근, 열연 가격, 냉연 가격 모두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하락 속도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방향 자체는 아직까지 틀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예. 살펴보시면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의 철강 유통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모습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또 유통시키고 있는 재고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빠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철광석 스팟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국면인데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형업체들의 구조조정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을 때 철광업종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중국 업체, 난립해 있는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격에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가격의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100 아래로 내려간 이런 철광석 스팟 가격은 중소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좀 더 빨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주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스코가 견조한 영업이익률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의 JFE, 신일본제철, 중국의 바오산 철강,
세계 1위의 아르셀로미탈 그리고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가격의 하락을 반영하면서 모두 빠지고 있는 국면들이거든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가의 동향상으로 봤을 때 서서히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이들 종목군들은 4분기에는 성수기 진입과 함께 일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반등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서서히 매수 국면으로 보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종목별로는 투자 전략이 다 다른데요. 일단 열연업계라고 볼 수 있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시기, 장기를 한다면 4분기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최소한 내다봐야 1년 됩니까? 정도를 내다보는 아. 그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네네.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플랜트 수요 쪽에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휴스틸이라든지 세아제강 같은 종목군들은 뭐 지금 매수를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국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피팅주와 함께 스틸플라워라고 하는 이 후육강관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상향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들 종목의 움직임에서의 특징은 수급이나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당락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약간은 좀 탄력적인 매매 동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철강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저는 이들 종목에서 한두 종목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종목은 이 휴스틸과 함께 스틸플라워 이 두 종목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왜 선호하시는 거예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측면에 이 네네. 강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국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플랜트 쪽의 수혜주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 종목군들을 꼽았지만 이제부터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세아제강, 휴스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것을 고르게 되면 휴스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스틸플라워에 대해서는 후육광건의 쓰임새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언급드렸던 만큼 두 종목의 매력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개별주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대상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거의 8%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왜 대상하면 우리 주부님들과 친숙한 걸 거예요. 청정원이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뭐 고추장이나 장류 비롯해서 김치 이런 거 만드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 시장 분위기 뭐 내수주 쪽으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오른 건지 아니면 특별한 진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내수주에 흐르는 분위기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 이미 뭐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오리온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오뚜기나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을 고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에는 더 좋아질 종목 혹은 턴어라운드를 할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고 2분기에 제일 먼저 찾아낸 종목이 제약업종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부 내수 종목군들 중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나왔다. 그래서 S1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도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수 업종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가장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이 증권사 컨센서스는 아니고 한 증권사의 의견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성장이 2012년에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와 함께 이익률의 증가도 나타난 양상이고요. 자, 이러한 이익의 성장이 2014년까지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 성장이 탄탄하다면 증시의 속성은 미래 이익을 다 현재 가치화해서 당겨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PER 막 30배, 그럼 우리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래 성장만 탄탄하다면 그것을 끌어다 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시가 좋았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군들이 고퍼주입니다. 이 저퍼주가 이제 좋은 수익률을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퍼가 된 종목군들은 성장 자체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퍼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대상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숨어 있는 뭐 1인치 정도를 찾아보면 현재 이 종목이 옥수수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수수의 투입 가격을 보시면 가격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샀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옥수수에서 뽑아내는 전분당 가격과의 차이, 스프레드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 이제 과거 이제 미적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 면적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 자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네. 대상의 이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면적을 얼마나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넓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건데 현재 지금 보시면 판매하는 전분당 가격은 굉장히 견조한데 또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서 스팟 가격, 옥수수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투입하는 옥수수 가격의 상승 속도는 뒤따라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익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적용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익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한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에그플레이션, 즉 상품 가격의 상승,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분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두부, 뭐 사료, 유지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가격들의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밀가루, 뭐 전당, 뭐 전분 이외에도 뭐 이 장류 같은 경우 대부분 실제로 이제 청정원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 제품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타났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한번 수익률을 주는 종목을 계속 선택하는 모습. 오늘처럼 신고가 돌파했을 때 추격 매수가 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연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만 내일 따라서 하면 별로 재미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네. 이틀 정도는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종목의 신고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만 추가적인 목표 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기보단 네네. 일단 1차적으로 10% 내외 정도로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뭐 3분기 실적 부분, 뭐 좋은 뉴스거리가 될 만한 부분들 많이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눌림목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 코스닥 시장으로 가봅니다. 다음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마감과 함께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1% 미만이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제 한 6%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좀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다른 포탈 업체라고 할 수 있는 NHN과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뭘까요?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다음이 조금 정체를 받는 구간에서 SK 쪽의 포탈 종목이 또 급등하는 양상도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포탈 세 개를 보시면 NHN은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 네. 추가적으로 오르지도 않았지만 강하게 내려가지도 않는 흐름인데 최근에 다음이 내려앉으면서 SK컴즈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분 포트 변경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2위권 정도의 종목 수급도 이렇게 좀 얇다라는 거죠. 약간의 변동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절감을 하게 되고요. 이 종목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매출이라 볼 수 있는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는 조금 부진하지만 디스플레이 광고 쪽의 움직임 견조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에 이익률 자체, 광고 대행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 매출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3년에도 광고 대행 수수료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은 일부 개선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PC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이 모바일 쪽에서는 좀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마이피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소녀시대 광고가 나올 정도로 네. 한때 인기를 끌긴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라인이라든지. 실제로 뭐 사용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가입은 일단 해놓고 거의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많이 쓰는 네. 그런 추이인데 뭐 다음에 나온 마이피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사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미진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들을 뭐 게임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반영되면서 최근 주가는 조금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특히 게임 쪽에서 NHN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 모바일 게임과 함께 대작 게임의 성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매도하시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음이라고 하는 이 포탈 자체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모바일 시장의 성과를 과연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인데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다음, NHN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저렴한 건가요? 지금 10만 9천 원대였어요. 네. 한때는 뭐 10만 원 선 아래까지 밀려난 적도 있는데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 건가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지금 보면. 구간에서는 좀 애매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도 되지만 네.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해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네요. 오늘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밤에 나올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 또 하러 가겠습니다.